지금 우리가 쓰는 돈, 과연 진짜 돈일까요? 국가가 만든 법정 화폐는 겉으론 안전해 보이지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지금의 화폐는 나쁜 화폐 배드머니다. 우리는 매일 카드로 결제하고 계좌이체를 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돈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실제로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죠. 은행은 우리 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1억을 맡기면 그중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로 새 돈을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쓰는 돈은 신용으로 만들어진 허상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가 말하는 나쁜 화폐 배드머니의 출발점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화폐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좋은 화폐 굿머니 시장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화폐, 나쁜 화폐 배드머니 국가가 신용으로 발행한 화폐. 좋은 화폐의 예는 조개 껍데기, 곡식, 철, 은, 금처럼 실물 가치가 있고 수량이 제한된 형태입니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선택한 교환의 매개였죠. 반면 나쁜 화폐는 국가나 중앙은행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화폐, 즉 오늘날의 법정 화폐 파이의 커런시입니다. 이 돈은 실물 자산이 아닌 신용 신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신용 시스템이 흔들리면 화폐 가치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학파는 하나의 가상도시를 설정합니다. 그 도시는 처음엔 생선으로 물물 교환을 하다가 금속을 매개로 거래하고 이후 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생기면서 교환증 화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은 금보다 더 많은 교환증을 발행합니다. 즉 실제 금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겨나면서 신용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 도시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결국 거품이 생기고 신용이 무너지며 붕괴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현대 금융 시스템의 축소판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성경의 이 한 구절에서 현대 화폐의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피아트 파이의 빛이 있으라에서 온 단어, 즉 돈이 있으라라는 선언의 언어입니다. 이 한마디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돈은 금이 아니라 신뢰만으로 존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때 돈은 금고 속의 금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말하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은행을 믿으면 돈이 생기고 정부가 말하면 화폐가 발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화폐 파이의 머니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만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화폐 굿머니의 시대는 끝났다. 착한 화폐의 시대에는 화폐 발행이 금이라는 실물 자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금은 연평균 약 2%씩만 증가했죠. 이건 오늘날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금의 양은 인위적으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며 엄청난 전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야 했지만 금이 부족했죠.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제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 즉, 금태환 종료 닉슨 쇼크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폐는 금의 한계를 벗어나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신용 화폐 파이의 머니로 바뀐 겁니다. 이제 작은 사회를 하나 가정해 봅시다. 그 사회에는 금을 기반으로 한 교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광산업체가 채굴 기술을 혁신해 기존보다 훨씬 많은 금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금화폐 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나죠. 이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라틴어 INFLAR이 부풀다에서 나온 말처럼 통화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돈이 풀리면 모두가 부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돈을 뿌리지만 그 돈이 도착하는 순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서가 불평등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정부가 돈을 풀면 시장이 살아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시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차 타임 레그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의 차이가 누군가에겐 부가되고 누군가에겐 빈곤이 됩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 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가 순차적으로 퍼지는 과정이다. 처음 돈을 손에 쥔 사람은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세상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돈을 받는 사람은 이미 오른 가격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바로 통화 전파의 불평등 DISTRIBUTIONA의 레그 어브 머니입니다. 상상해봅시다. 금광 근처에 한 맥주집이 있습니다. 금이 새로 발굴되어 시장에 풀리면 먼저 돈을 손에 쥔 광산업자들이 맥주를 사 마십니다. 맥주집 매출이 늘고 맥주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고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의 비용도 올라갑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인플레이션 환경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차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사람, 바로 임금 노동자와 연금 생활자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른 가격에 맞춰 소비해야 하고 그들의 임금과 연금은 가장 늦게 조정됩니다. 즉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 계층이고 가장 큰 수혜자는 돈을 먼저 찍어내고 먼저 쥔 자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돈을 받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바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면 다들 말하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 하지만 정작 그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 누가 먼저 그 혜택을 받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받는 사람만 이익을 보고 가장 늦게 받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잔혹한 현실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깡이용 효과 CANTILLON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 리처드 깡이용은 이미 300년 전에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할 때 돈을 처음 받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즉 인플레이션은 돈의 양보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돈이 먼저 도착한 곳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이고 뒤늦게 도착한 곳은 이미 물가가 오른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금광 근처에 있는 맥주집이 있다고 해요. 새로 채굴된 금이 시장에 풀리면 가장 먼저 돈을 손에 쥔 금 채굴업자들이 맥주를 마십니다. 맥주집의 매출은 오르고 맥주 원재료를 납품하는 상인들의 가격도 오릅니다.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며 사회 전체로 인플레이션이 퍼지지만 그 시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임금 노동자와 연금 생활자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른 물가에 적응해야 하고 임금은 뒤늦게 따라오죠. 이게 바로 깡이용 효과, 인플레이션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리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라고요? 진짜 문제는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가 상승은 단지 결과일 뿐 진짜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팽창, 즉 통화량의 폭발입니다. 우리는 물가 뉴스를 보며 걱정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가 아니라 화폐 자체가 병들었다. 즉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돈의 신뢰가 무너지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든 건 다름 아닌 정부와 중앙은행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과도하게 인플레이션 환경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화폐를 버립니다. 그때 시작되는 건 탈자국화 현상입니다. 즉 국민이 자국 통화를 신뢰하지 못해 외화나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원화 자산보다 달러 엔화금 ETF 혹은 해외 주식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신호입니다. 정부는 종종 복지를 확대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겠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건 사실상 국가 차원의 부채 확대 전략입니다. 부채를 늘리면 화폐량도 늘고 화폐량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결국 국민은 오른 물가에 적응하며 조용히 가난해지는 구조로 내몰립니다. 이게 바로 피아트머니 시스템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코로나 시기의 천문학적 재정 확대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부자와 빈자의 격차 심화였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자산은 폭등했고 임금 노동자는 제자리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통화량 증가가 불평등을 강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조차 자유시장의 대표였지만 루트비 폰 미제스의 눈에는 가짜 리버럴이었습니다. 미제스는 이렇게 외쳤죠. 경제는 중앙은행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수천 년 동안 시장이 스스로 굴러왔다. 즉 돈은 원래 시장이 선택하던 것이지 정부가 통제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화폐 체제는 중앙은행이 신용을 독점하고 정책으로 물가를 조절한다는 가짜 자유시장입니다. 그 결과 통화량은 매년 늘어나고 정부 부채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우리 모두의 구매력 하락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권력의 문제, 신뢰의 문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화폐의 양이 늘어나는 한 부채는 계속 커지고 국민은 조용히 빈곤해집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자유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없는 곳이 아니라 정부가 화폐를 독점하지 않는 곳이다.
결국 진짜 자유는 돈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경제적 자유의 핵심입니다.